대표 유형에 있는 애들 풀면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유형 7번하고 8번 또 유형 9번, 10번 이거 다 뭐냐면 도형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렵다는 표현보다 처음에 풀 때 약간 진입장벽이 있는 거고 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산수하는 거야. 첫 번째로 보면 원 있고요. 이것도 문제 따서 볼까요? 원 위에 점이 8개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고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구하래요. 어쩌면 좋을까?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구하래. 점이 8개 있어.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냥 8개 중에 2개 고르면 되지 뭘 고민하고 있어. 점 2개 고르면 알아서 직선 하나 생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몇 개다? 어떻게 구한다? 8, C, 2. 직선이라는 건 이렇게 그은 거랑 이렇게 그은 게 같기 때문에 점 2개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8, C, 2. 그럼 서로 다른 선분의 개수는 몇 개다? 똑같다. 다를 리가 있나? 선분이랑 직선은 다른 거야. 선분은 시작과 끝이 있는 거고 직선은 끝없이 가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이건 선분의 개수나 직선의 개수나 똑같다. 요 그림 가지고 저기다 대고 삼각형 개수 구할 거야. 삼각형 몇 개? 어떻게 구하죠? 8C3. 점 3개 고르면 되잖아. 8C3. 그럼 그 삼각형 중에 직각 삼각형은 몇 개일까? 찾지마! 점이 8개 있다고 문제에 써 있잖아. 우리 세고 있는데 이렇게. 직각 삼각형 몇 개? 8개? 직각 삼각형 몇 개? 응? 힌트는 원이야. 원이야. 직각 삼각형을 그리면 빗변은 지름이어야죠. 이 원의 지름. 지름이 몇 개야? 지름이 몇 개야? 지름은 4개지. 지름은 4개지. 지름 자체는 4개야. 더 돌면 이렇게 되면 이거랑 같은 거잖아. 지름이 4개야. 그럼 한 지름당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은 몇 개야? 4개. 아니 잠시만요. 뭐야, 왜 숫자도 못 세는 거야? 야! 3개. 이렇게 있으면 이거 지름이야. 그럼 이걸 빗변으로 한 직각삼각형 몇 개야? 야, 남는 점이 몇 개인데? 6개지 그럼. 그거 생각해. 야, 이런.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지. 반대쪽도 있잖아. 이거 다 다른 삼각형인데. 우리가 8C3 했을 때 이 6개는 다 다른 삼각형이라고 세잖아요. 당연히 6개는 다 달라요. 물론 이동을 하면 합동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건 그거고. 그지? 그러니까 다시 직각삼각형 개수 몇 개다? 4 곱하기 6. 지름이 4개 있고 그 각각의 지름마다 6개씩. 요 지름에 해당하는 게 6개고 요렇게 생긴 지름에 또 6개잖아. 얘도 6개고 얘도 6개고 각각의 지름마다 6개씩. 없죠. 빗변이 다 다른 직각삼각형인데 겹치는 게 있을 리가 있나. 그지? 오케이? 그럼 하나 더. 둔각삼각형의 개수 몇 개? 둔각삼각형. 빵개? 야, 빵개. 야, 이렇게만 해도 둔각삼각형이다 이거 다. 이것들 보게. 몇 개?
20개? 잠깐만. 하나, 둘, 셋, 24개. 24개. 야, 그리고 생각해봐. 야, 이거 꼭지점 8개인데 5의 배수는 이상하지 않니? 20개라니. 찍어도. 뭐 4의 배수나 8의 배수면 몰라도. 5가 어디서 나왔어? 응. 뭘 좀 잘못했대. 뭐 죄를 지은 건 아니야. 잘못한 건 아니고. 둔각삼각형을 세는 건 아까 직각처럼 변 하나를 딱 고정시켜 놓을 수가 없어. 그죠? 근데 만들 수 있는 둔각삼각형의 개수를 생각을 좀 해보면 점 하나 여기다 찍어 놓고 이 점을 기준으로 생각할 거야. 이 점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긴 둔각삼각형 있죠?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생긴 삼각형 몇 개 만들 수 있어? 이거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8개를 만들 수 있어. 한 바퀴 돌아가면서.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얄쌍하게 제일 조그맣게 생겨먹은 삼각형을 8개를 만들 수 있어요. 되죠? 그러면 꼭지점을 3개 잡을 때 얘를 제일 왼쪽에 있는 거라고 치고 오른쪽에 있는 점 2개를 더 잡을 텐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점이 여기 있다고 보면 아까처럼 요거까지 해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게 8개 있다고. 그러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점이 여기 있다고 보면 이거 2개 가지고 만들 수 있지. 이렇게 생긴 둔각삼각형도 있고 이렇게 생긴 둔각삼각형도 있어. 2개씩 있어. 이게 총 몇 세트 있을 거냐면 똑같이 8세트 있을 거예요. 이 점 기준으로 여기니까 이 점 기준으로 여기 갈 거고 이 점 기준으로 여기 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한 바퀴를 돌 거니까 또 8세트가 있을 거라고. 그럼 한 번 더. 이 점 기준으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점이 여기 있다고 보면 이때는 이건 직각삼각형이야. 더 이상 둔각이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거, 또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까지 해서 저거 한 바퀴 돌면 총 24개가 될 거다. 뭐 이렇게 되겠죠. 예각삼각형은 전체에서 빼면 되지. 직각도 빼고 둔각도 빼고. 오케이? 오케이? 만든 문제 아니고요.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어려운 거 할 거예요. 점이 12개 있대요. 이거 4개는 일렬로 있죠. 일렬로 있고 일렬로 있고 일렬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몇 개? 글씨가 마음에 안 드네. 선분의 개수 몇 개? 에이, 오늘 어쩔 수 없다. 오늘 컨디션이 이런가 봐요. 몇 개? 선분 몇 개? 숫자로 얘기 안 해도 돼. 뭐. C, 2. 맞아, 틀려? 네가 말했잖아요. 12C 맞아, 틀려? 아니, 맞지, 틀릴 건 뭐야. 12개 중에 2개 골라서 그으면 선분이잖아. 근데 이 문제는 선분이 아니라 직선의 개수야. 직선의 개수는 내가 선분의 개수를 먼저 물어본 이유가 있지. 직선의 개수는 12C가 아니에요. 아까 전에 문제는 선분의 개수랑 직선의 개수가 같았어. 얘는 선분의 개수랑 직선의 개수가 달라요. 왜 다를까? 겹치는 게 있으니까. 겹치는 게 있으니까. 선분은 다른데 직선이 같은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2점을 고른 거랑 이렇게 2점을 고른 건 선분 입장에선 달라요. 그지? 그런데 직선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2점을 고른 직선이나 이렇게 2점을 고른 직선이나 같잖아. 겹친다고요. 그죠? 그거 놓고 나서 보면 같은 거잖아. 저렇게 겹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일직선상의 점이 여러 개 있으면 겹칠 거라고. 얘는 내가 어떻게 고르든 이 8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3점 이상 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분의 개수랑 직선의 개수는 같을 수밖에 없어. 여러 개의 선분이 겹칠 리가 없거든. 근데 지금 얘는 그게 아니라고. 이 선 위에 있는 애들은 이 4개는 저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경우는 전부 다 하나의 직선으로 통일이야. 그러니까 선분의 개수라면서 12C2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점 4개는 다 겹친다고요. 그 겹치는 횟수만큼 빼야지. 그러니까 따로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선분의 개수에서 겹치는 걸 빼는 건데 겹치는 경우가 그래서 몇 가지 있는 거다. 이 점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만큼은 다 겹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뺄 건데 이걸 다 빼면 안 되고요. 하나 남겨둬야 돼. 이걸 다 빼면 진짜 이렇게 생긴 직선을 빼버리는 거기 때문에 직선 하나는 남겨야 되잖아. 이 4C 2개의 선분이 하나의 직선이 되는 거니까 4C 2를 빼는 게 아니라 4C 2를 빼고 1을 더해야지. 하나는 남겨야 되니까. 근데 이게 몇 세트 있는 거야 지금? 3세트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또 있죠? 이게 다가 아니지. 누구?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세로로 생긴 선 3개도. 얘 뭐 빼야 돼 그럼 이건? 뭘? 3C2를 뺄 건데 3C2에서 하나 남겨놓고 빼야죠. 이거 몇 세트 있어요? 점 3개가 일렬로 있는 거? 점 3개가 일렬로 있는 거 몇 세트 있어요? 세로선뿐만 아니라 점 3개가 일렬로 서 있는 거 몇 세트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어요. 8세트 빼야 됩니다. 또 있어 없어? 더 없어 이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야 직선의 개수가 됩니다.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느껴져. 신경질 내지 마. 더 해야지 그럼. 삼각형의 개수는 지워되죠? 삼각형 개수는 직선의 개수랑 비슷해. 세는 요령은. 일단 3개를 고를 거야. 근데 이 중에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일직선 상에 있는 점 3개를 고르는 경우는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가로선에서 3개 고르는 경우는 빼야죠. 뭘 뺀다고? 하고 있지? 4, C, 3을 빼야죠. 남겨 안 남겨? 안 남겨. 이건 다 빼야 돼요. 아까 직선은 직선 하나는 남겼어야 돼. 선분끼리 겹쳐서 문제인데 이건 이렇게 생겨먹은 놈은 다 빼버려야 돼. 삼각형이 아예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생긴 게 몇 세트 있다? 3세트 있다. 이게 다가 아니죠. 뭘 또 빼야 돼? 점 3개가 일렬로 있는 거. 그 3C3이라는 것도 빼야 돼. 이게 아까 몇 세트 있었냐면 8세트 있었다고요. 이렇게 해야 삼각형의 개수가 되겠죠. 오케이? 사각형은 빡세니까 생략.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대각선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 세는 건 중학교 때 한 적 있다? 이거 몇 각형이냐? 칠각형? 칠각형 대각선의 개수. 몇 개? 어떻게 셌죠? 어? 오, 2분의 n 빼기 3. 응, 왜? 뭘 하면서 그렇게 배웠어? 기억 안 나는 사각형 떠올려요. 사각형? 그래서 한번 대입해보고. 아, 그건 이유가 아니잖아. 그것도 이제 아마 그냥 몇 개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주면서 그냥 규칙 가지고 설명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찾아보지 않아서 내가 잘 모르겠고.
여러분이 말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설명하자면 대각선이 돼야 되니까 꼭지점 두 개를 골라야 되잖아. n개 중에 하나를 골라. 그럼 나머지 하나는 자기 자신한테 선을 그으면 안 되고요. 자기 양옆에도 그으면 대각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개를 빼고 골라야 돼. 나머지 애들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그런데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잖아. 방향이 두 개잖아. 그래서 2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얘가 대각선의 개수예요. 고막만 울리는 거 아니지?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걸 그래도 약간 조합스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해도 돼. 여기서 보면 어쨌든 n각형이니까 꼭지점이 n개 있고 이거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거야. 이게 선분의 개수인데 이렇게 고른 선분 중에 대각선이 아닌 게 있어. 몇 개 있어? n개 있어. n각형이니까. 그냥 여기서 내가 두 개 고를 건데 그 두 개 골라가지고 이은 선분 중에 대각선이라고 부를 수 없는 녀석은 표면에 있는 선분 n개 있다고. n각형이니까 선분도 n개 있을 거잖아. 똑같겠죠? n-1 분모의 2패. 이거 빼는 거니까 얘나 둘이 똑같은 거잖아. 전개해보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조합을 이용해서 푸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죠? 공식을 기억하고 있다니 놀라운걸? 보통 다 기억을 못하는데. 아이고. 요거는 아까 다 얘기를 해가지고 대각선의 개수 몇 개? 아니 삼각형의 개수 몇 개? 그지? 찾지마! 점 8개 8C3에서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 찾아서 빼는 거야. 삼각형이 안 된다는 건 3개 이상의 점이 일자로 서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 있는 애들. 그지? 여기서만 3개 고르는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여기서 2개 고르는 건 괜찮지. 여기서 2개 고르고 이런 거 하나 고르면 예쁜 삼각형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8C3에서 4C3을 빼면 되겠다. 너무 쉽게 찾아버렸네. 재미없게. 옆으로 갈까요? 가로선들 다 평행하고 세로선들 다 평행해. 평행사변형 찾으래. 개수. 찾을 수 있지? 가로랑 세로를 따로 생각해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이게 일부러 이렇게 막 간격이 다르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게 몇 개 있는지 이렇게 생긴 게 몇 개 있는지 이렇게 생긴 게 몇 개 있는지 이런 거 찾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생긴 평행사변형을 찾는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가로선 다 평행하고 세로선 다 평행한 거니까 가로선 중에 2개 고르고 세로선 중에 2개를 골라. 그래서 여기다가 하이라이트를 주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 하나가 완성이 된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평행사변형 혹은 뭐 직사각형 다 마찬가지야. 개수 골라보세요. 그러면 가로선 중에 2개, 세로선 중에 2개. 이 문제 같으면 4C2 곱하기 6C2가 되겠죠. 그러면 알아서 평행사변형 하나가 나올 거고 다 다른 녀석이 나올 거잖아. 가로선, 세로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케이? 왜 4 곱하기 6이야? 가로선 2개 골라야 되잖아. 세로선도 2개 골라야 되고. 비슷한 건데 880번에 보면 이거 정사각형이래. 그런데 이거 가지고 사각형 만들 건데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을 만들래. 그럼 얘는 어쩌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정사각형이 몇 개인지 실제로 찾으면 되죠. 그냥 직사각형 찾는다고 보면 4C1 곱하면 되는데 정사각형을 찾아서 뺄 거야. 그럼 얘는 실제로 정사각형 어떻게 얼마나 크기의 정사각형인지를 찾아서 빼야죠. 한 칸짜리 몇 개 있어요? 9개 있죠. 두 칸짜리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얘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고 이렇게 2개잖아. 그지? 총 4개. 그 3칸짜리가 하나 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그래서 걔네들을 빼시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도 셀 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은 조편성하는 건데 뭐라고? 이 조편성하는 거는요. 이렇게 볼까요? 요거 가지고 예를 들자면 서로 다른 8개의 구슬이 있고 4개씩 두 묶음으로 나눌 거다인데 그 책에 보면 조편성이라고 되어 있고 저도 그 말을 계속 쓰기 때문에 모든 책이 다 그래요. 조로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8개의 구슬을 4개 더하기 4개짜리 조로 편성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그럼 구슬 8개 중에 4개를 고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겼죠. 그럼 남은 4개가 알아서 한 조가 될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자면 이 뒤에 사실은 4C4가 들어갈 텐데 이 4C4라는 건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죠. 근데 문제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다 뭘 할 거냐면 2로 나눌 건데 2로 나눈다는 것의 의미는 뭐였냐면 곱한다는 건 순서가 생긴다는 거고 나눈다는 건 생겨난 순서를 무시할 거다 그랬잖아요. 2로 나누는 건 어떤 순서를 무시하는 거냐면 뽑힌 4개와 남은 4개의 순서를 무시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상의 4명이 여기 있다고 치고 8명 중에 4명을 뽑을 건데 이 8C4라는 건 내가 이렇게 4명을 뽑는 경우랑 니네들 4명을 뽑는 경우는 다른 경우예요. 8C4에서는 8명 중에 4명을 뽑으면 내가 얘네 4명 뽑는 거랑 니네 4명 뽑는 건 다른 경우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4명을 뽑아도 니네 넷이 조가 되는 거고 니네 4명을 뽑아도 니네 넷이 조가 되는 거야. 조를 편성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남아서 같은 조가 되는 거랑 뽑혀서 같은 조가 되는 거랑 남아서 같은 조가 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2번씩 겹친다고요. 그래서 뽑혀서 조가 됐느냐 남겨져서 조가 됐느냐 이걸 무시할 거다라는 의미로 2로 나눌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숫자가 달라서 이건 지금 4개 더하기 4개짜리로 나눈 건데 뒤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5개 더하기 3개로 조를 나눈다고 보면 이때는 8개 중에 5개를 고르면 되죠. 그 다음에 3C3인데 3C3은 뭐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얘는 뭐로 나누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5명이랑 3명은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뽑혀서 같은 조가 된 애들이랑 남아서 같은 조가 된 애들은 당연히 구분이 된다고. 이때는 뽑혔냐 남겨졌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뽑혔냐 남겨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뽑는 거랑 나누는 거 2로 나누는 거지만 얘는 뭐냐면 처음에 뽑힌 5명과 남겨진 3명의 순서는 무시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조금 더 정확히는 순서를 무시한다는 표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자면 이런 이야기야. 첫 번째 건 이거 4명 더하기 4명 할 땐 처음에 뽑힌 4명과 두 번째로 뽑힌 4명이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4명 뽑힌 거랑 두 번째로 4명 뽑힌 거 사이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의미가 없다고요. 누구랑 같은 조가 됐느냐가 중요하지 첫 번째 4명으로 뽑혀서 니네끼리 조가 되는 거랑 두 번째 4명으로 넷이 뽑혀가지고 조가 되는 건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다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요? 첫 번째로 뽑히면 5명에 1명이고 두 번째로 뽑히면 3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뽑히냐 두 번째로 뽑히느냐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누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야. 물론 8C5는 8C3이랑 같아요. 5명을 먼저 뽑는 거나 3명을 뽑는 거 똑같아. 똑같은 인원수를 뽑을 때 3명 더하기 3명 더하기 2명 이렇게 조를 편성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때는 8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야 니네 셋이 한 조 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5명이 남았을 거잖아. 그 남은 5명 중에 또 3명을 뽑아서 니네 셋이 또 한 조 해 할 거잖아요. 그럼 2명이 남았잖아. 그럼 니네 둘이서 한 조 해 이렇게 되겠죠? 얘도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뭘로 나눠야 돼요? 2로 나눠야 돼요. 정확히는 2팩토리얼로 나눠야 돼요. 왜 2로 나눠요? 3명이 똑같잖아요. 첫 번째 뽑힌 3명이랑 두 번째 뽑힌 3명이랑 첫 번째 뽑혔냐 두 번째 뽑혔냐 무시할 거라고요. 누구랑 같은 조가 됐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같은 인원수가 섞이면 그걸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명 중에 2명 뽑겠죠? 6명 중에 2명 뽑겠죠? 4명 중에 2명 뽑겠죠? 남은 둘이 조가 되겠죠? 뭘로 나눠야 돼요? 4 팩토리얼로 나눠야 돼요. 순서를 무시하는 거야. 처음에 2명이 뽑힌 거랑 내가 얘네 먼저 뽑고 니네 두 번째 뽑고 얘네 둘 뽑고 얘네 둘 뽑는 거랑 그 뽑는 순서 자체가 달라지는 건 완전히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요. 똑같은 숫자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거 팩토리얼로 나누시면 된다 그 얘기라고요. 만약에 10명을 3명 더하기 2명 더하기 3명 더하기 2명 이렇게로 쪼갠다고 치면 얘는 어떨 거라고? 10명 중에 3명, 7명 중에 2명, 5명 중에 3명, 2명 중에 2명 그리고 뭘로 나눠야 돼요?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누는 거야. 얘 때문에 2팩으로 나누는 거고 이것 때문에 또 2팩으로 나누는 거고.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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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10시 3, 7시 3, 4시 3, 1시 1 나누기 3팩. 333이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같은 숫자가 있으면 그 뽑히는 순서는 무시할 거라는 의미로 그거 팩토리얼로 나눌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 하고 나서 뭐까지 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8명을 4명, 4명의 조로 분할을 할 건데 하고 나서 내가 그 4명, 4명의 조를 한 팀은 201호에 넣을 거고 한 팀은 202호에 넣을 거야. 라고 하면 이거 뒤에다 뭘 곱해요? 2팩토리얼을 곱하겠죠. 조편성은 이렇게 한 걸로 끝났고 그 조편성에다가 그 다음에 어느 강의실에 들어갈래를 정하려면 2팩을 다시 곱해야 되거든요. 이해하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이것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나누어진 조를 가지고 분배하는 거야. 분배하는 거야. 4명 더하기 4명을 201호와 202호로 서로 다른 강의실로 분배를 하려면 일단 조편성이 8C4 곱하기 4C4 곱하기 2팩 분의 1인데 거기에 분배를 어떻게 할 거라고 2팩토리얼로 할 거다 그 얘기예요. 그지?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 얘는 약분돼서 사라지죠. 마치 뭐 하는 거랑 똑같냐면 8명 중에 그냥 4명 뽑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때는 조편성이 아니라 뽑은 4명은 201호 남겨진 4명은 202호에 넣을 거기 때문에 이때는 뽑힌 녀석이 뽑혀서 같은 조가 됐는지 남겨져서 같은 조가 됐는지가 중요해져요. 순서를 구분해야 돼. 뽑힌 애들은 201호, 남겨진 애들은 202호에 갈 거거든. 인원수가 똑같다고 해도 뽑힌 녀석들이랑 남겨진 녀석들 그 뒤에 액션이 달라지면 그때는 굳이 나누기를 할 필요가 없죠. 순서가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2팩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첫 번째 뽑힌 애들은 201호, 두 번째 뽑힌 애들은 202호니까. 그런데 분배 없이 그냥 조편성만 하는 경우라면 2로 나눠야 돼요. 팩토리얼로. 오케이? 883번 봐야지. 여학생 4명, 남학생 8명. 6명, 6명으로 조를 편성할 건데 각 조에 여학생이 적어도 1명 포함되었으면 좋겠대요. 어쩌면 좋을까? 여사건. 적어도가 있으니까 여사건. 그럼 전체 경우는? 이것 때문에 당연히 여사건 가는 거야. 여라고만 쓰면 이상하잖아. 그럼 전체는요? 왜 12지? 12C6이지. 12명 중에 6명 뽑을 거고 남은 6명 중에 6명 뽑는 건 1이니까 이제 쓰지 맙시다. 이거 2팩으로 나눠야죠. 6명, 6명이 똑같으니까. 그지? 근데 이 중에 빼야 되는 건 뭐야?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여학생이 한 군데 다 몰리는 경우지. 그거 몇 가지예요? 여학생이 한 조에 편성되는 경우.
여학생이 한 조에 편성되는 경우 몇 가지? 여학생 4명은 미안해. 여학생 4명은 한 조야 그냥. 남학생 8명 있어요. 근데 이걸 여학생 4명을 한 조에 넣을 거라며. 그럼 어쩌면 돼? 니네 넷이서 싹 봐서 2명만 골라가면 돼. 8명 남자애들이 1번부터 8번까지 서 있고 그중에 쟤 어때? 아이, 쟤 어때? 2명만 올라가면 돼. 뭘 더 곱하고 나눌 게 있어? 없어. 조 2개로 분할할 건데 니네 넷은 이미 한 조야. 야, 우리랑 같이 할 2명. 쟤는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저 새끼 안 들 것 같은데? 쟤 괜찮겠다. 이렇게 2명 싹 골라가면 돼. 이거라고 이거. 여기서 이거 빼시면 답이 되겠죠. 그죠? 조로 나누는데 숫자가 똑같은데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이미 한 조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이런 것도 돼. 여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고 여학생이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거든. 여학생을 1명, 3명의 조로 분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자애들을 얹기를 여기다 이제 몇 명 얹어야 돼? 7명 얹고 아니? 뭔 소리야? 여기 5명 얹고 여기다 3명 얹으면 되지. 얘는 여기다가 4명, 4명 이렇게 얹으면 되잖아요. 이거는 이 경우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학생을 1명, 3명으로 분할할 거야. 경우는 몇 가지? 4, C, 1. 뒤에 뭐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1명, 3명이면 인원수가 다르잖아. 나눌 게 없지. 4명 중에 4실 1명 뽑아. 그래서 쟤 혼자 줘. 니네 셋이 줘. 이러면 끝났지 뭐. 그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쟤가 5명 골라가면 돼요. 뭐 니네가 3명 골라가도 되고. 여기까지가 여학생이고 남자애들 8명 중에 5명을 골라. 그래서 성재가 데려가는 거지. 니네는 내 스타일. 나머지 3명은 니네가 가져가면 되죠. 나눌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인원수가 다르잖아. 그지? 헷갈리는 거야. 잘 들어. 4명 중에 2명 뽑아가지고 남은 2명까지 조가 될 거니까 여기까지가 여학생이에요. 그지? 얘도 빨간 걸 쓰고 이 중요한 걸 때 그냥 흰색으로 다 쓰고 있어. 그럼 여기다 이제 남자애들 4명, 4명이에요. 이 뒤에 뭐 와야 돼? 8시 4 오겠죠? 4시 4 쓰지 맙시다. 2로 나눠요, 안 나눠요? 2로 나눠요? 끝? 안 끝? 끝, 안 끝? 안 끝. 뭐가 더 와야 돼? 얘가 더 와야 돼. 자, 얼어붙었어. 이거 뭐 한 거냐면 여학생들끼리 조를 편성한 거예요. 요거 뭐 한 거냐면 남학생들끼리 조를 편성한 거예요. 여학생 2조, 남학생 2조. 조인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그래서 얘가 와야 돼요. 조끼리 편성. 근데 여기서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이거라는 거야. 여학생 2명, 2명이 조를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자애들 8명이 있는데 이 8명 중에 4명을 뽑을 거잖아. 그 뽑은 애들을 뽑는다는 건 뭐냐면 뽑힌 애들은 여자 A조랑 연결이 되는 거고 남아있는 애들은 여자 B조랑 연결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학생 4명을 2명, 2명으로 쪼갤 건데 이렇게 2명이 한 조고 이렇게 2명이 한 조잖아요. 그럼 뽑힌 애들은 얘네랑 조를 하는 거고 남겨진 애들은 얘네랑 조를 하는 거야. 그럼 그때는 뽑힌 4명과 남겨진 4명은 다르다고요.
아까 마치 202로 202호에 넣는 거랑 똑같은 거야. 굳이 얘를 2로 나눠서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2로 나누면 안 되나요? 2로 나눠도 되거든? 2로 나누면 남자애들도 4명 4명이 조가 된 거야. 그 다음엔 그럼 여학생 2명 2명과 남학생 4명 4명을 조인을 시켜야 돼. 이렇게 조인을 하든지 이렇게 조인을 하든지. 그게 2팩이 곱해질 거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둘이 굳이 나눴다 곱할 필요가 없이 이미 여학생들로 조를 편성을 해서 조를 만들어 버렸으면 이미 얘네 둘이 있는 조와 얘네 둘이 있는 조는 다른 조라고. 서로 다른 조에 남학생 8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뽑힌 애는 여기 들어가는 거고 남겨진 애는 여기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2로 나눴다가 2로 곱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야. 이때는 뽑히는 순서에 따라서 편성되는 조가 다를 거니까.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다 빨간 거 파란 거까지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거라면 노란색은 날려도 되고요.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했니? 예상한 시간을 벌써 고민해 보시고요. 요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분배하는 거라서 뭐 이런 걸로 볼까요? 너무 기니까. 어린이 7명, 어린이 2명인데 3명씩 조로 나눌 건데 어린이 2명이 같은 조에 속하는 경우를 고르래. 그럼 애 둘이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 A, B, C 세 조로 나눈다고 그랬죠. 이건 그냥 세 조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A, B, C라고 조에 이름이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인원수가 인원수가 같은 애들끼리 조 편성을 한다고 치고 마지막에 3팩을 곱해서 A, B, C라는 이름을 부여를 해야 돼요. 어느 강의실에 들어갈지를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냥 3명씩 3조로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A, B, C라고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뽑힌 애, 만약에 인원수가 똑같다고 치면 뽑힌 애는 A고 남겨진 애는 B인 거잖아. 그러니까 A, B라는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팩토리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이름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A, B, C라는 이름을 분배하는 거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 편성 다 하고 마지막에 팩토리얼 하시면 되고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함수의 개수. 문제 신경 안 쓰고요. 요것만 일단 봅시다. x가 1, 2, 3, 4, 5, 6, y는 1, 2, 3, 4, 5, 6, 7, 8. 너무 큰 거 숫자가? 해봐 그냥. 얘가 x고 얘가 y예요. 첫 번째로 생각할 건 그냥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몇 개일까? 8의 6제곱이래. 8의 6제곱. 어떻게 생각해? 1, 2, 3, 4, 5, 6이 1, 2, 3, 4, 5, 6, 7, 8인데 그냥 함수의 개수는 여기는 안 보는 거잖아요. 여기만 보는 거잖아. 여기서 화살표가 다 나가면 되죠. 첫 번째에도 8개 중에 하나, 두 번째에도 8개 중에 하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도 8개 중에 하나. 그래서 6의 8제곱이야, 8의 6제곱이야. 8의 6제곱이지.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사실은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확률과 통계가 하면 나와요. 근데 중복순열이 뭔지 몰라도 이게 8의 6제곱인 건 알죠? 문제로 나오겠죠? 알아야겠죠. 뭐다 이거?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정의야.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개? 어깨 아파.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개? 듣지만 말고 머리를 굴려. 8p6이래. 맞아? 맞아? 첫 번째는 8개 중에 하나.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고른 거에 못 가잖아요. 7개 중에 하나. 세 번째는 그지? 그러니까 얘는 8개 중에서 6개 골라서 줄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8, 7, 6, 5, 4, 3까지 곱하는 거니까. 그지? 세 번째는 이름이 있긴 있어요. 이 이름은 증가함수라고 하는 건데 이건 수학2에 가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름 몰라도 돼요. 문제는 나와요. 이거를
친절하게 풀어서 쓰면 뭐가 되냐면 이거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예요. 얘는 몇 가지 있게? 일단 3번에 들어있는 내용은 2번에 들어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 중에 같은 건 당연히 없을 거 아니야. 그지? 2번에서 얘기하는 건 얘네들 중에 겹치는 게 없다는 이야기고 3번도 마찬가지 뒤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겹치는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 1대1이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중에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얘는 8개 중에 6개를 뽑기만 하면 돼요. 뽑기만 하면 돼요. 자, 위에 있는 건 6개가 있고 8개가 있잖아요. 이 8개, 첫 번째 있는 게 8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 다음 얘가 7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 다음 6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래서 8, 7, 6을 막 곱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뭐 하는 거랑 똑같냐면 공역에 있는 8개 중에 6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거예요. 줄 세워져 있는 순서대로 F1, F2, F3, F4 이렇게 그냥 정해주면 되는 거라고. 얘는 공역에 있는 8개 중에 6개를 뽑아서 줄을 세우는 거야. 줄선 순서대로 F1, F2, F3이 가져가는 거라고요.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8개 중에 6개를 뽑기만 하면 돼. 뽑아 놓으면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거야. 8개 중에 6개를 뽑았어? 그 6개는 크기 순서대로 줄 서야 돼요. 크기 순서대로 줄 서서 F1, F2, F3, F4가 결정이 나는 거라고요.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다는 건 나는 뭐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줄은 알아서 쓰는 거야. 키 순서대로 줄 서 세우잖아. 8명이 앉아있고 6명 뽑아서 키 순서대로 줄 서 세우기 때문에 6명을 뽑기만 하면 알아서 키 순서대로 줄 서는 거라고. 얘는 줄도 내가 세워줘야 되거든. 누가 맨 앞에 설지, 누가 두 번째 설지, 누가 마지막에 설지를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8명 중에 6명을 뽑아서 6명을 줄을 세워야 돼. 그게 순열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라고? 줄은 지들이 알아서 쓸 거라고. 키 순서대로. 나는 뽑기만 하면 돼. 그 얘기야. 오케이? 나오겠죠? 나오지. 문제로 가서 보면 1, 2, 3 그래서 이 표현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확률과 통계에 가면 이거 나올 거예요. 이 표현이 똑같이 기억해 두세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얘를 풀어보면 x에서 y로 갈 건데 f1은 3이라고 결정이 나 있고 f4는 5라고 결정이 나 있대. 이 상태에서 뭐 얘가 1대1이다 이런 이야기는 없으니까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얘 보니까 뭐래요? F1, F2, F3은 이거 만족한대. F1이 3한테 갔거든. 그럼 F2랑 F3은 3보다 큰 녀석들한테 가야 돼요. 그럼 얘네들만 생각해 보면 2하고 3은 4, 5, 6, 7, 8 5개 중에 2군데로 가야 되죠. 그런데 대소는 결정 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린 뭐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이거랑 관련된 경우에서 몇 가지 있다고. 5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돼. 그 얘기라고요. 요거 5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돼. 얘는 F4가 5래. 근데 F5랑 F6은 F4보다 더 작대. 여기야 중에 하나로 가야죠. 그런데 얘네들도 대소는 결정 나 있거든요. 난 뭐만 하면 된다고? 뽑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경우 몇 가지 있다고? 4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야. F1이 3이라고 정해져 있고 이거 2개인데 5개 중에 2개 뽑을 거래. 서열아 2개만 뽑아봐. 숫자 2개. 응? 3은 뽑으면 안 되지. 3보다 커야 된다니까. 4, 5, 6, 7, 8 중에 2개 뽑으면 7, 8 이렇게 2개를 뽑았다고. 얘는 10C2 중에 하나예요. 7, 8이라고 뽑는 순간 2가 7한테 가고 3이 8한테 가는 건 결정 났다는 거야.
이거 두 개를 다시 얘네 둘이 자리 바꿔 이런 건 고려 안 한다고요. 나는 뽑기만 하면 돼. 뽑으면 알아서 큰 거 작은 거 순서대로 나눠 가지게 되어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럼 나는 뽑기만 하면 돼. 줄 서는 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잖아. 나는 뽑아주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890번에) 바로 나오네 그죠? 890번 이거잖아요. 부동호 방향이 반대인 것 뿐이지. 그 바로 다음 문제는 그죠? 마지막 이거 뭐냐? 왜? 뭐요? 마지막은 토너먼트입니다. 대진표 작성인데 토너먼트가 뭔지 알죠? 그거 우리 땐 짜직이라고 했는데 그런 말 모르나? 그런 거 안 하나?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짜진다고. 짜죠. 다음. 아니야? 모르는구나. 아무튼 둘이 붙어서 이기면 올라가고 이기면 올라가고 그게 토너먼트잖아요. 이 정도는 뭔지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근데 이걸 대진표라고 말은 했지만 약간 모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빌. 애기들 이렇게 하늘에 띄워놓고 보는 모빌. 그 모빌이라고 생각해 보면 뭐가 차이 나냐면 얘하고 얘는 같은 짝대기에 매달려 있는 모빌이잖아요. 모빌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 계속 돌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랑 둘이 이렇게 자리가 바뀔 수 있죠. 그래봤자 원래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책에서 설명하는 방법 하나 이야기할 거고 방금 모빌이라고 했던 걸 이용해서 푸는 방법 하나를 이야기할게요. 책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하자면 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결승전이잖아. 그죠? 이 결승전을 기준으로 조를 편성해 보면 3 더하기 4로 쪼개져 있어요. 그죠? 여기서 3 더하기 4 형태로 일단 조를 편성해야 되고 조 편성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요리로 내려와 보면 여기는 1 더하기 2의 형태로 조 편성이 되어 있죠. 여기는 1 더하기 1인데 1 더하기 1은 굳이 조 편성을 할 필요 없지. 사람 2명 있는데 니네 두 조로 나눠봐.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둘.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조 편성하지 않아요. 여기 4명도 요리로 내려와서 보면 가지로 내려가 보면 2명으로 쪼개져 있죠. 그래서 여기도 2 더하기 2로 조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 편성 세 가지를 다 고려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건 3 더하기 4니까 7C3 곱하기 4C4 되겠죠? 그 다음 얘는 뭐야? 3C1 되죠? 3C1 곱하기 이게 왜 2C 왜 쓰고 있지? 1인데 1이 생겼고요. 얘는요 4C2 곱하기 2C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얘가 와야죠. 숫자가 같은 거니까 요거는 3, 4는 숫자가 다르고요. 1, 2도 숫자가 다르지만 2, 2는 숫자가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나누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조 편성하는 걸 가지고 이건 1이니까 신경 쓰지 맙시다. 쓰지 말자. 쓰지 말자. 쓰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책에서 설명하는 조 편성을 이용해서 대진표 작성하는 건데 아까 모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나눈다는 건 경우의 수 입장에서 나눈다는 건 순서를 무시하겠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걸로 취급할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나한테 일단 7개의 인형이 있어. 이걸 모빌에 달아줄 거야. 이 순서대로. 그럼 일단 7팩토리얼이에요. 그죠? 7개를 그냥 배열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배열하면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건 겹쳐서 세는 거잖아요.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야. 2팩으로 나눠야죠. 얘네 둘도 자리 바꾸는 거야. 얘네 둘도 자리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돌릴 수 있다고요. 여기도 돌릴 수 있고요. 여기도 돌릴 수 있어요. 또 돌려서 같은데 어디예요? 여기도 돌려서 같은 데예요.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그지? 여기는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돌리시면 안 돼요. 여기를 돌리면 안 되는 이유는 얘는 이렇게 잘라져서 첫 번째 서 있는 애랑 두 번째, 세 번째 서 있는 애가 얘네 둘이 경기를 해야 되는데
요 모비를 돌려버리면 이제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생긴 거라서 1, 2번이 경기를 하고 3번이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는 대칭이 아니라고 좌우가. 그래서 얘는 돌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위에도 더 이상 돌릴 수가 없어요. 여기를 돌리면 3 더하기 4였던 게 4 더하기 3으로 바뀌잖아요. 그림이. 그죠? 그래서 돌릴 수 있는 데가 몇 개 있냐 하면 4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2의 4제곱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오케이? 얘는 조편성 하는 걸로 대진표를 작성하는 거고 얘는 중복된 경우로 나누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을 돌려서 겹치는 게 몇 번 있는지를 가지고 다 2로 그냥 쭉쭉쭉 나누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요 정도 해서 꼭 필요한 내용은 뭐 다 설명했고요. 오! 책이 끝났어. 다음 주까지 끝내면 되겠죠?